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고 하고요. 2016년인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난보다 얼마나 더 많은 부분이 향상됐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래희망 살펴보죠. 자, 우리 친구는요, 에너지 공학자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은 2.77 등급입니다.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3월 모의고사 점수는 국수탐 평균 1.83 등급이고요.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자율활동으로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 참여했고요. 자, 봉사활동과 독서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159시간, 독서는 총 16권 읽었고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상담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및 탐구활동 관련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우수상 등 총 1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한양대 에너지공학과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공학자를 꿈꾸는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현재 우리 친구가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가 에너지공학자를 꿈꾸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1학년 때는 진로를 정하게 정하지 못해서 네. 관심 있는 수학과 그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 활동을 통해 태양 전지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나서 환경 오염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에 관심을 그렇군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이 2등급 대 후반이네요. 자, 과연 희망대학인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진학 가능할지 조미정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학생 성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3.25 등급, 그리고 수학 2.33 등급, 영어 3.5, 과학 2.27 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이 2.77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4에서 5, 3, 1등급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2에서 2.5 등급으로 소폭 하락, 영어는 3에서 5등급, 그리고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모의고사는요, 올해 3월에 봤던 점수입니다.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5등급, 그리고 물리원은 2등급, 지구과학원은 1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1.83등급입니다. 작년에 봤던 11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3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1에서 2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는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네요. 선생님, 네.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우리 친구가 자연계 학생의 입장에서 아주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했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국수형과 주요교과 평균 등급이 2.77 등급인데요. 1학년 때는 3.03이었고요. 2학년 때 2.61로 성적이 그래도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 국어 교과 성적은요. 1학년 때 4, 5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가서 1등급으로 굉장히 높게 상승한 부분이 눈에 띄고요. 수학은 꾸준히 2, 3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연계 학생으로서 수학하고 과학교과 성적이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조금 우수한 편이지만 아주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부분은 아쉬워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대신에 수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친구가 다양한 탐구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내신에 부족한 학업 역량을 키워보려는 모습들이 계속 보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탐구 능력이 뛰어나 보이고 학생부상의 기록이 이런 탐구 능력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친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자기소개서에 잘 담으셔서 전공 적합성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교과 평균 2.77등급인데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를 만약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면 한양대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학생부의 기록 상태로 본다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앙대는 도전,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도 상향으로 판단됩니다. 네, 내신 관리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학년별로 성적이 꾸준히 향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가 3학년 1학기 때도 내신을 좀 꾸준히 올려서 그래도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해서 수학하고 과학 성적을 조금 더 3학년 1학기 때는 신경을 더 쓰셔서 확실하게 에너지 공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과 연결해서 성적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국어 성적이 2학년 2학기 때 1등급까지 차 올랐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도 이 국어 성적 계속 유지시켜주면 좋겠고, 영어가 좀 기복이 좀 심한 편인데요. 안정적인 3등급을 목표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이제 학생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오셨으니까 어머님께 대신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과학교과에 대한 그 세특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수업에 참여를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보고서나 이런 것도 작성을 많이 해서 상도 받았는데요. 우리 친구 수리과학 논술에 대한 준비는 혹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술에 대한 준비는 안 네. 하고 있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준비는 안 하고 있어도 워낙 우리 친구가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도나 학업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수리 논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정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지도 알려주세요. 네, 3월에 봤던 모의고사입니다. 국수탐 표준 점수 합이 397점이고요. 백분위 합은 277.58, 평균 등급은 1.83. 영어가 3등급이고 한국사는 5등급입니다. 예상 석차는 15,500등 정도 되는데요. 동일한 점수대의 친구들은 영어 평균 등급이 1.6등급 정도입니다. 못해도 2등급 이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 현재 3등급은 정시 지원할 때 굉장히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 성적을 2등급 이내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국어나 한국사는 한 등급씩 상승을 좀 했습니다만 오히려 수학하고 과학은 성적이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고 자신 있어 하는 과목에 대해서 성적이 떨어졌을 때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꼼꼼히 꼭 찾아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국사 5, 6등급은 우리 전반에 했던 여자친구랑 마찬가지로요. 이 5등급이나 6등급 한국사 맞았을 때는 수시에서 최저 기준 충족을 못해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요. 정시에서도 감점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4등급 이내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점수 평균대로 보면 수학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요. 국어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모의고사 전략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에게 아예 목표 점수를 제공을 하려고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표를 한번 보실게요. 네, 현재 3월 국어 100분위 평균이 90.58로 2등급인데요. 92점 100분위 정도까지는 좀 향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수학 가형은 93.9인데 그동안 1,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우리 친구가 다 1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3월 달만 2등급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1등급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100분위 96에 1등급, 그리고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리와 지구과학도 최대한 1등급이면 좋겠는데요. 물리가 조금 공부하기가 힘들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2등급을 맞게 되면, 지금 수능 목표 점수를 맞게 되면 우리 친구는 정시에서 한양대나 성균관대학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목표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조언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오늘 상담 학생과도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다른 영역에 비해 영어 모의고사 성적이 부족합니다. 입시에서 크게 불리할까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오히려 영어 학습에 대한 고민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고민 해결해 주시죠. 네. 이제 영어의 부족 부분은 이제 학습과 또 전략 이 두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왜 영어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느냐,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쉬워진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라는 그 시험의 유형과 시험 문제의 난도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수능 평가로 바뀐 이후에도 영어가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영어에 대한 절대적인 학습량을 늘리는 게 이제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오늘 상담하는 학생들도 거의 지금 영어가 3등급이었는데 이제 뭐 70에서 80 정도 되는 이 정도 성적대 아이들한테 그 이제 뭐 성적표를 좀 분석을 해보면 가장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읽기하고 뭐 이제 쓰기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읽기와 쓰기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이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별도의 노트에다가 좀 정리를 해놓고 문장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것, 이런 훈련이 좀 있으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모아놓은 노트들을 이제 반복해서 또 학습하고 해석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한다면 좀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 뭐 학생마다 좀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틀리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학습과 관련해서 조언을 드리면 지문 속에서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을 좀 찾아가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영어 학습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전략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영어를 3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나 1등급을 맞으면 좋겠지만 3등급이나 4등급 이렇게 좀 부족한 영어 등급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 반영 비율이 약한 쪽 아니면 또 그 반영이 되더라도 등급별 점수 차이가 좀 적은 쪽 이런 어떤 대학들을 찾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어를 반영하지 않죠. 영어에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실제 올 그 수능 정시에서 영어가 4등급인 학생도 서울대를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었을 만큼 영어의 중요도가 이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대학들을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고려대라든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이 좀 영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대학들보다는 영어 반영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위권 대학에서는 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든가 아주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조금 영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들보다는 좀 반영이 좀 수월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대학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정시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부족한 영어 성적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성적을 올리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지만 훨씬 더 이제 지원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 인성과 성실한 학교 생활이고요. 자, 선생님께서는요. 주요 교과 성적 향상도 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동아리 및 봉사활동 그리고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 참여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은요. 전공 관련 활동이 적은 것과 독서 활동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수과학적인 역량 부족, 희망 전공 관련 진로 활동 내용 그리고 독서 활동 미흡입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자,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부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워낙 그 강점하고 약점을 좀 간단하게 써서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학기별로 좀 성적이 등락은 있었는데 주요 교과의 성적이 좀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특히 이제 2학년 2학기 내신 등급이 이전 학기에 비해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도 이 추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학생도 이제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인성이나 성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활동들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년 동안에 그
상담 활동에 대한 그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봉사 활동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해왔던 점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잘 기술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봉사 부문이라든가 선행 부분에서 표창장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학생에게 훌륭한 성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의 특성 때문일 것 같은데, 과학 체험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강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활동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학생도 종합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에는 사실에 추가해서 구체적인 근거 사례를 추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약점과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 학생 그 약점으로 이제 꼽은 것은 이제 부족한 전공 관련 활동하고 이제 독서 활동을 이제 기재를 했는데,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 보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우리 학생이 자연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든가 과학 교과에서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이제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생들의 그 성적을 보면 내신이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은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에너지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1, 2학년 때 진로 희망이 바뀌어서 그런지 연관성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수준에서 진로 활동했던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희망 직업에 대한 발표 활동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해 희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도 우리 학생한테는 아마 진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이 만약에 에너지공학과를 희망을 한다 그러면은 관련 그 진로 체험이라든가 또는 뭐 직업 체험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수행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전공 적합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을 지금까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미흡한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많이 읽는다고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그 관련 학과와 이제 연관성이 있는 독서 활동을 좀 해야 될 그 필요성을 제가 느끼는데, 3학년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정도의 독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통 이제 서너 권 이상은 꼭 읽어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의 학생부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2학년 진로 활동에서 좀 이제 특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2학년 진로 활동에 보면 연료 감응형 태양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기존의 태양전지와는 다른 특성으로 앞으로의 에너지 사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클로로필을 이용한 DSSC 제작 및 효율성 파악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DSSC가 연료 감응형 태양 전지에 대한 그 약자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제작 과정이라든가 탐구 활동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이 만약에 종합 전형으로 에너지공학과를 지원을 한다면은 이런 활동이 이제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특히 자소서 1, 2번 항목에서 학업 역량이나 전공 역량을 강조하게 하는 활동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1번 항목이 학업 역량을 기술을 할 때 보통 성적이 향상된 부분을 가지고 많이 쓰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스스로 탐구한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학업 역량을 강조하는 자소서에 1번에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학생부를 보면 이제 실험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중심으로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야 되겠고, 앞으로의 학업 계획이라든가 목표를 설계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정시 전형이고요.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가장 유리한 전형이 정시 전형으로 나왔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봤을 때 수시 경쟁력보다는 정시 경쟁력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만약에 수능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모의고사 성적, 이제 수능이죠. 정시로 중앙대라든가 경희대 정도에 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77 등급이라는 그 교과 성적을 가지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다면 사실은 건국대 수준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제가 1순위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순위는
이제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향상이라든가 유지가 좀 어렵다면 그때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일단 우리 학생이 교과 성적이 희망하는 대학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학이라든가 과학 성적이 다른 교과보다는 좀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성적도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올랐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뭐 진로라든가 어떤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긴 하지만 또 아까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의미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비교과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다면 이제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논술 전형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어머님과의 그 전화 인터뷰 속에서 논술에 대한 준비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모의고사 성적이 어떤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유지되거나 향상이 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사실은 정시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학종을 굳이 이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논술 전형을 병행해서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성적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진다면 논술 전형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정시 전형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 투 트랙으로 전형을 그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할게요. 자, 윤상영 선생님 중앙대 공과대학 정시 전형, 김형준 선생님 서강대 화공생명공학전공 학생부 종합 전형, 조미정 선생님 경희대 정보전자 신소재공학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윤상현 선생님께서 중앙대 공과대학 정시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공과대학 이제 그 단과대학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다라는 부분도 되고요. 그 안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에너지공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정시이기 때문에 수능 반영 영역에서는 수학하고 과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학생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영어가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으로 부여가 되는데 등급별 점수 차이가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3등급을 가지고 가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조금 더 점수를 맞는다면 그 불리함이 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좀 그 추천의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네, 이어서 김영준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 학생부 종합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학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에너지 관련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기는 하는데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이제 세계 등급합 6위 내고 탐관화를 반영하는데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국사 성적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격생들의 현재 분포원에 우리 학생의 성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권해보고 싶은 학교입니다. 네, 조미정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정보전자 신소재공학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수능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능 성적이 향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 대학의 라인 중에서 그래도 높은 대학은 경희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합전형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본다면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면접 30%가 있지만 이 면접의 영향력은 크지는 않고요. 다만 수학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구 능력을 자기소개서에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능 성적이 경희대 지원 가능성보다 높게 나오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불참하셔도 된다고 생각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